안녕하십니까,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리틀 약사님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콜라보 영상을 제가 제안드려가지고 약벤저스 이후에 콜라보는 거의 한 1년 만인가? 되게 오래됐죠?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리틀 약사 이성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의 집에 와서 제 집인 것처럼 촬영하니까 약간 어색하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약사님들을 만나면서 콜라보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 약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영양제에 대한 성향도 달라가지고 만날수록 너무 재밌고,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우게 돼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약사님들을 만나려고 하는데, 그 정점에 계시는 게 우리 리틀 약사님이잖아요. 정점? 뭔 의미지 정점? 그 인지도와 실력, 알고 계시는 그런 지식의 양을 따지면 정점. 저희가 오늘 주제는 그냥 가볍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,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영양제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. 아마 모든 약사님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실걸요?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상담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영양제를 드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케이스들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, 영양제를 드신 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?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죠. 네. 이건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드시고 나서 불편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저희가 나눠보죠. 제가도 좀 경험했던 거, 이제 약국에 있을 때 활성형 비타민 B 군들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먹었는데, 비땡땡? 비땡땡 처음 나온 거 있죠. 임땡땡. 옛날에 그게 처음 나왔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먹고 가끔씩 고객분들이 먹고 나서는 약간 울렁거린다? 약간 두통이 있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저 역시도 그러고 나서 먹었는데 이게 약간 울렁거리고 졸린 거야.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거기에 정확하게 비타민 B군 때문인지 또는 생각보다 아연이 그런 현상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이게 아연이 또 복합되어 있잖아요. 많이 들어있죠. 네,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명확치는 않았어요. 근데 그걸 먹고 약간 울렁거림이 조금 있었다.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활성형 비타민 B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연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에서 의외로 뭐 좀 냄새가 올라온다, 또 속이 좀 거북하다, 이런 분들이 조금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. 비타민 B군들에 대한 피드백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속에서 냄새 올라온다. 네,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B군을 2주 전인가 먹고 정말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B군이 안 맞으면 되게 졸리거든요.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, 듣고 이거 그럴 수 있겠나라고 했던 설명 중에 하나는 위가 부담되면서 피가 몰리니까 빈혈처럼 기운이 쫙 빠지거든요. 보통 B군을 먹으면 졸릴 수 있는데 기운이 없는 거죠. 제가 그래서 2시간 잤거든요. 하품 나고.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신제품이에요. 리뷰하려고 약국으로 구해서 한 3일 먹었는데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액땡땡땡 푸땡. 아무튼 그 제품인데 딱 말씀하신 그걸 경험했습니다.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. 잘 맞으신 분은 되게 또 잘 맞고. 프루설티아민 같은 게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S기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위장장애나 또 냄새가 더 올라올 수도 있죠. 이렇게 복용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도움이 될까요? 그렇죠. 그럴 때는 보통 식사 직후에 넘기자마자 먹거나, 힘들 수 있는데 쪼개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쪼개서 나눠 먹거나, 그래도 안 되면 뭐 용량을 줄이거나 제품을 바꾸거나, 이제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고, 저는 또 의외로 이게 욕먹을 수 있는데, 아로땡땡 같은 경우는 이 함량이 선택과 집중이 하나에만 딱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먹었을 때 피드백도 좀 있는 편이라, 그러니까 위장장애 또 의외로 없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드셔보시는 방법. 왜냐면 B군이 너무 잘 맞는데 위가 안 받아서 못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좀 함량이 낮은 걸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 개인적인 건데, 그 성분의 그 퀄리티나 제조하는 회사의 그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? 거기에 따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보시고 바꿔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다 먹어봐야 돼?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먹어보셔야 됩니다. 방법이 없어요, 그거는.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미네랄 제품, 특히 칼슘이 섞인 여러 가지 복합 미네랄 중에, 맞아요. 미네랄은 위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리도 돼야 되고 위산에 의해서,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먹고 나서 좀 더부룩하다, 속이 쓰리다, 이러신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. 근데 이것도 좀 희한한 게 어쨌든 제품 특이성이에요. 이 제품에서는 막 안 좋았는데 이 제품도 전혀 괜찮고. 근데 스펙이 거의 똑같은데요. 네, 비슷한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. 어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좀 특이성들이 많고, 특히 이제 미네랄들은 그런 확률이 조금은 더 있겠다, 이런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고약사님은 칼슘제를 추천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, 그러니까 일단 마그네슘을 단일제로 먹는 거랑 칼슘제가 섞여있는 복합제를 먹었을 때 먹고 나서 부작용이 복합제가 좀 많더라고요. 일단은 급한 거 먼저 먹어라는 차원으로 마그네슘을 말씀드리는데, 여러 가지 미량원소가 들어갔을 때 이게 좀 위장장애 빈도도 높아지고
뭐 알러지나 그런 부작용도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저는 사실은 복합체 좋아하거든요. 칼슘, 마그네슘, 뭐 구리, 아연, 망간, 셀레늄 이 미네랄들을 좀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칼슘이 너무 높지 않은 거. 외국 제품들은 사실 칼슘이 너무 높아. 800, 700, 1000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국내 우리나라 아시아인들은 그렇게까지 필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그냥 500ml 미만, 적게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때는 뭐 300ml 선도 마그네슘이랑 좀 1대1 비율이나 또 마그네슘이 약간 많거나 이런 것들로 잘 복합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? 제가 약사님 존경하는 저랑 의견 똑같아. 혹시 그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? 상담할 때 키 크는 영양제라고 해서 네. 외국에서 직구하게 만들었는데 네네. 칼슘이 막 애들 먹는데 1200ml 들어가 1200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? 약간 아이들 건데 1200이요? 칼슘이 1200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함량 먹는 거는 네, 반대합니다. 야사님 또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부작용을 경험한 케이스인데 이 황이 들어간 것들이 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먹고 이게 뾰루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제가 의약품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걸 열어가지고 야, 피부를 위해서 먹자 관리해야지 하고 먹었는데 이 뾰루지가 올라와가지고 못 먹고 3일 먹으니까 올라오더라고요. 그 요즘에 좀 시기유황 MSM이 핫하니까 MSM 좀 먹어봐야지 하고 3일 먹으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. 아,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. 아, 황이네. 아까 비타민 중에서도 프루설치아민 먹고 네네.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거기도 황기가 있으니까 다 공통적인 게 있으셨나 보다. 네, 황이 안 맞았던 것 같고 희한한 게 또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은 괜찮았어요. 아세틸 글루타치온도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이건 또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제가 느꼈던 것도 하나 이제 비타민 C 먹고 부작용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제 처음에 겪을 수 있는 거 가스, 그다음에 설사. 저용량은 괜찮은데요. 제가 메가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한 6g까지를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가스가 그렇게 차는 거예요, 배에.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느끼고요. 그리고 속쓰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고요. 근데 가스나 설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. 한 2g에서 4g 정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먹고 또 식사 후에 바로 먹으니까 뭐 속쓰림이나 이런 거는 먹고 부작용 같은 게 황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저는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. 알파리포산. 알파리포산이 안 맞더라고. 화장실 소변 보러 되게 많이 가요. 특히 먹고 나서 오전에 처음에는 몰랐어요. 내가 내가 과민성 방광염인가? 처음에 이제 이랬거든. 근데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하루 또 빼먹으면 괜찮아. 그래서 먹었다 말았다 해봤거든요. 알파리포산이구나. 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할까? 이런 고민도 좀 해봤는데요. 기전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. 약사님 말씀하신 걸 되게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. 화장실을 자주 간대요. 예, 진짜로요.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에도 저도 이게 기전이 뭐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소변의 냄새가 바뀌었다는 거는 소변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방광에 자극을 주나?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알파리포산은 안 먹고 있고요. 예, 저는 이제 유산균은 개인 특이성이 워낙 있어가지고 이건 잘 맞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상담으로 가장 많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받았던 게 변비나 설사. 특히 변비 같은 경우는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먹고 있는데 변비가 심하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이제 유산균인 경우가 많고 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산균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.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류 같은 경우는 원료가 좋은 걸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것 같긴 해요. 어떤 시행착오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저도 보면 의외로 안전하지만 네. 또 의외로 또 사이드가 생기는 게 또 유산균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위장장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 오메가3도 기름 성분이니까 뭐 당연히 위장에 자극을 주고 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용량 작은 걸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식사 직후에 먹거나 그러면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무튼 많았던 것 같아요. 오메가3는 아주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. 좋은 원료를 쓴 제품을 선택하시면 위장장애 확률이 많이 낮아져요. 알려주고 좀 믿을 수 있는 거 선택하면 훨씬 더 실패는 안할것 같아요. 그쵸. 저희 어머니가 좀 경험하셨던 건데 이것도 상담할 때도 많이 왔고요. 오메가3나 뭐 마그네슘, 뭐 코큐텐 이런 이완 효과 있는 것들을 드시고 그리고 또 은행잎제제 같은 거 특히 섞었을 때 그랬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럽다. 기운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마그네슘이 또 이게 되게 안전한데 의외로 이완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용량을 되게 적게 드셨거든요.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. 잠은 너무 잘 오는데 축 처지고 힘이 없다. 이런 분도 좀 계셨습니다. 최근에. 저희가 상담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부작용을 빈번하게 호소하셨던
그런 영양제 성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저희 뭐 콜라보를 간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. 그러게요.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자주 하고 우리 약벤져스도 한번 네, 다시 한번 다음에. 촬영해보죠. 자,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우리 리틀 약사님과 콜라보를 다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빠이요. 빠이요.